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캄보디아 범죄 단지를 탈출해도 스스로 귀국하는 건 쉽지 않다는 증언 전해드렸는데요. 막상 귀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원했든 원치 않았든 범죄 조직이나 범행과 이미 얽혀버렸기 때문에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신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는 지난 1월 취업을 알선한 친구와 함께 캄보디아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은 영업도 안 하는 상태였고 수상한 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문신 있는 한국인 3명이 내려가지고 저희 쪽으로 다가와서 누가 명의자고 누가 실장이냐 알아. 이제 그때부터 뭔가 좀 잘못된 걸 느꼈던. 그래서 친구한테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했더니 너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라고 하길래 이후 차에 실려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시아누크빌의 범죄단지 웬치. 경비들이 이렇게 한 20명 정도가 서 있더라고요. 권총도 딱 보이고 몽둥이 같은 거 있잖아요. 써몽둥이 그런 거를 다 들고 있거든요. 요구한 돈을 안 준다며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한 달 만에 극적으로 빠져나와 귀국했지만 A씨는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캄보디아에 가기 전부터 친구가 소개시켜준 사람에게 이용당해 불법적인 일에 잠시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친구가 조직원을 모집해 넘기는 역할을 맡은 이른바 실장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용당해서 저도 돈 세탁이라는 걸 했었어가지고. 하지만 손실이 불어나자 이를 메워야 한다며 점점 큰 범행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가족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더니 결국 친구와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긴 겁니다. 결국 캄보디아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귀국 뒤 A씨는 곧장 경찰에 자수했고 친구로 믿었던 조직원 등은 구속됐습니다. 자체가 이미 캄보디아까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순전히 구인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도 있지만 결국 상당수는 원했든 원치 않았든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상황. 돌아가도 문제인 경우가 많겠죠. 그쵸. 아무래도 거기에 있으면 돈도 잘 벌고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난 여기서 시민권 얻어서 살 거다. 그거를 해주는 사람이 또 따로 있대요. 캄보디아 현지에는 여전히 단속을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한국인들이 1,000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최근 사건의 중심에 있는 캄보디아는 실추된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국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들을 출연시켜 캄보디아는 평화롭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조직과 연관이 있을 뿐 캄보디아 정부나 국민들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긋는 듯한 모습입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신주원 PD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캄보디아 인플루언서 니어리 꼬레 씨. 최근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들과 실제 캄보디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캄보디아에 살아가고 있는 일반 한국인, 여행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뉴스에 보도되는 일이 일어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주변국에 비해 치안이 좋지 않다는 느낌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인 여성들이 등장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최근 인신매매와 고문 등 사건으로 한국에서 나빠진 자국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인데 캄보디아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캄보디아 분들은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분들이에요. 캄보디아는 여전히 평화롭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따뜻함이 가득한 것 같아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조직과 연관이 있을 뿐 캄보디아 정부나 국민들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긋는 듯한 모습입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캄보디아에서 범죄 단지를 주로 운영하는 중국인 총책이 문제라고 주장했고 다른 누리꾼들은 캄보디아 당국이 자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 KT 불법 기지국 관련 피해가 지난해 10월부터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기지국 아이디도 16개가 더 확인됐고 해당 아이디에 접속한 이력에 있는 이용자 수는 2,200여 명 추가 파악돼 총 22,2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무단 결제 피해도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보도에 김동욱 기자입니다. 불법 기지국에 따른 소액 결제 피해가 또 추가로 확인되면서 KT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액 결제 피해로 인해 고객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죄 말씀 올립니다. KT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이뤄진 모든 통신 과금 대행 결제 내용 약 1억 5천만 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KT 통신망에 접속한 불법 기지국 아이디는 기존에 알려진 4개에서 16개 더 많은 20개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아이디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수는 2,200여 명 추가 파악돼 총 22,2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해당 불법 아이디에 이용자 휴대전화가 접속한 사례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시작됐고 총 접속 일수는 305일에 달했습니다. 접속 범위도 서울, 경기 등 기존의 무단 소액 결제가 일어난 지역을 넘어 강원도까지 확장됐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불법 기지국 16개 중 1개 아이디에서 6명에게 총 319만 원 규모의 무단 결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보완해 신고했고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 대한 보호 조치도 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안을 느끼시는 고객분들한테는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KT는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단 조사 결과와 고객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동욱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장중 3,800선에 근접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에 숨고르기에 나섰다는 평가인데요. 코스닥 지수도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 0.68% 내린 859선에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3.3원 오른 1,421.2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윤영섭 기자입니다. 소폭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무서운 기세로 3,790선을 돌파해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나 이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다 결국 3,740선에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9만 9천 원을 넘으며 10만 전자 기대감을 키웠고 SK하이닉스도 47만 5천 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화학, 2차 전지주가 급등했지만 대다수 업종에서 하락하며 지수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외국인은 4천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4거래일 연속 순매수했지만 개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 0.68% 하락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3원 정도 오르며 1,421.2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놓고 아직 진전이 없는 관세 협상은 우리 증시의 부담 요인입니다. 이에 더해 내년 AI 산업 성장 속도가 올해보다 둔화함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우리 증시에서 투자 과열이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성장 속도가 올해만큼 가파른 게 아니라 둔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돼버리면 주식시장은 하락을 하게 되겠죠. 지금 현재 수준이 과연 정당하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 4천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당분간 숨고르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경남 밀양에서 80대 할머니가 자신이 기르던 맹견에게 공격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기르던 핏불 테리어 3마리 중 2마리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지자체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피해 할머니의 아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경남 밀양의 한 주택가. 구급대원들이 한 여성을 들것으로 옮깁니다. 80대 할머니가 개한테 물려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전 7시 30분쯤. 이 할머니는 병원 이송 도중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던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핏불 테리어에게 공격을 당해서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하고 개가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쓰러져서 비명을 지른다라고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기른 개는 사납고 공격성이 강한 맹견, 핏불 테리어입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이 기르던 핏불 테리어들끼리 싸움이 붙자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같은 견종이 총 3마리 있었는데 함께 사는 아들이 사육장에서 키우다 3년 전 집으로 데려온 개처였습니다. 관련 법상 맹견을 기르려면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길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도 개 한 마리 피해를 봐서 이 집 개 때문에 한 마리 찍었다가 내 계집 뽑아서 내놨다 이거지. 경찰은 피해자의 아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사람을 공격한 핏불 테리어는 안락사 조처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하주입니다.